안녕하세요, 롬파일로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카페에 나왔는데요. 제가 카페를 좀 좋아해요. 카페를 좋아하는데 뭐 커피나 빵을 예전에 먹지 않았는데 커피도 좀 중독이 된 것 같고 빵도 좀 맛있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예전에 즐겨 하지 않은 것들도 좀 많이 접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페를 나오는 주된 목적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커피나 빵이 아니라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서 이런 쾌적하고 넓고 좋은 공간에서 청고가 높고 이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그 창의적인 생각, 힐링 이런 것들이 어마한 가치와 능률을 가져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힐링도 되고. 그래서 뭐 주말에 이렇게 대형 카페들에 사람들이 좀 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답답한 집안에만 있다가 부모님이나 아기들을 데리고 이런 대형 카페에 와서 바람도 쐬고 뭐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힐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공간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공간들을 어떤 부동산의 가치로 항상 봐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누구나가 좋아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런 공간을 기반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공간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이러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금상첨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게다가 절세 효과까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망해가는 개인 카페가 뭐 수십 개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인데, 이 가업 상속 공제라는 법을 이용해서 중소기업 대표 오너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멋진 공간, 부동산을 가업이라는 명목으로 60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씁쓸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번에 국정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던데, 물론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좀 봤더니 뭐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기도 하고, 또 이 베이커리 업종이라는 이 업종이 이제 가업 승계 상속 공제라는 법에 적용이 된다 보니까 이 대형 카페에다가 베이커리를 넣는 거죠. 명장을 모셔오고 베이커리, 그리고 또 베이커리가 주업종이 돼야 돼요. 주업종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만약에 100억이면 베이커리 매출이 51억이 넘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 대부도 무슨 대부라는 명칭을 꼭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주업종이 아니어야 해요. 그래서 과거에 러시안 캐시라든지 사나머니가 그 이 이미지 때문에 사나머니 대부가 아니라 러시안 캐시 대부가 아니고 싶어서 일본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뭐 40억에 사와서 41억에 팔고, 매출이 넷 인컴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대부라는 명칭을 빼는 어떤 그런 편법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는데, 뭐 이거는 뭐 베이커리는 사실 좀 쉽겠죠. 뭐 쉬울 거고, 또 자녀가 대표가 2년 이상 근속 근무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뭐 찾아보면 요즘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좀 불편한 이런 부자들이 가업 승계 상속이라는 이런 제도로 이제 큰 돈을 상속을 한다라는 내용이 SNS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또 국정에서 좀 다뤄졌거든요. 국회의원들의 이제 질의가 이어지고 이 법이 과연 맞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비싸게 돈 들인 절세 플랫폼인데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돈 가진 그들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크게 하고 명장을 모시고 오고 목 좋은 곳에, 비싼 곳에, 바닷가 앞에, 산세가 좋은 곳에 이렇게 차리면 또 안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 너무 많고, 뭐 주말에 저도 여기 와서 소금빵 사려고 막 옆 사람하고 싸가면서 1시간 정도 기다려서 이렇게 받았는데 1인당 뭐 2개 이상 못 사게 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등수 안에 못 미치는 친구들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NPL로 나옵니다. 해당 물건은 감정가의 34%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지금 최저가로 내려온 상태고, 저희가 이 해당 물건의 채권자인 신협으로부터 최저가보다 살짝 높은 가격으로 NPL 채권을 지금 매입 가능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원매자가 붙어서 이걸 또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해당 물건은 지금 대형 카페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 영업 중인 대형 카페들 중에서도 이렇게 NPL 채권으로 나온 그런 카페들이
많습니다. 저희와 같은 NPL 채권 매입 추심업자들이나 이제 은행권 사람들하고는 저희가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아, 이렇게 크게 하고 이렇게 잘 되는데도 이게 사실은 좀 실속이 없어서 NPL로 나와 있는 것들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게 뭐 참 규모의 경제라고 해야 할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야 할지 이렇게 시원하게 통 크게 300억 정도 투자하고 자제분들에게 이렇게 사장 명찰 달아주고 10년 이상 이렇게 유지만 하면 300억 절세가 가능한데 이 뭐 어줍지 않게 그들을 쫓아가다가는 미끄러지기 십상이에요. 뭐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베이커리 사업이 지방의 바닷가의 근교에 크게 하는 것이 좀 사회적으로 좀 순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황량한 땅에 부자들이 투자를 해서 고용인력도 창출하고 이렇게 이쁘게 가드닝도 좀 하고 또 뭐 이렇게 베이커리 명장분들도 모셔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배 아픈 건 또 배 아픈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결론은 이거예요. NPL 채권으로 카페를 창업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방법인데 그 언양의 1등 카페 회장님도 저한테 이제 카페 확장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시던데 저한테 좀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뭐 이렇게 확실하다는 어떤 전략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절세를 위해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NPL 채권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네, 론파일러와 함께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NPL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하다 보면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경제적 자유, NPL 채권 투자로 이룰 수 있습니다. 론파일러와 함께 하겠습니다.